네, 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공법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우리 공법의 기본 이론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풀면서 관련 내용들을 또 정리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이론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건축법 부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이제 배웠으니까 관련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의 범위는 36개 시험 대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회부터 35회까지 문제를 빠짐없이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일 텐데 이 정도 기출문제들은 보시면서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생소한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의 했던 문제의 어떤 그 종류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원에서 이제 3월달부터 기출문제 풀이가 있는데 저는 좀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미리 선행학습 겸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우리 이제 학원에 가셔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직접 들어보시면 2번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테마 1번 테마가 총칙 부분인데 총칙 부분은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그 용어 정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거 15회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라서 좀 실어놨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용어 정리 종합 문제입니다. 먼저 보시면, 자, 도시 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도시, 공법에서 도시 군할 때 이 도시가 어디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또는 군이죠. 군. 그리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입니다. 지금 이렇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군, 도 행정단위 밑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되겠죠. 도시 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이 도시계획 자체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근데 이 군이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군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개념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군이 와야 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자, 1번 질문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 이게 제외되고 일반적인 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도시 군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된 거죠. 자, 2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은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일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관청이 특별히 관리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2번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됩니다. 일부라고 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해서 적용하는 구역이다. 이게 맞죠? 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국토계획법 맨 끝에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 개발밀도가 건폐율 또는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한테는 나쁜 겁니다. 이게.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이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하는 구역이다. 이 뒷부분 맞고 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할 때는 어떤 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해서 적용하는 구역이니까 3번이 맞습니다. 4번. 자, 국가계획이란 용어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자, 우리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뒷부분은 맞는데 자,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포함되고 그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사람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 4번이 모두 잘못됐죠. 자, 5번.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뭡니까? 자, 기반시설이 아니라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이미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 앞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뭐였습니까?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서 이렇게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국가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4번, 5번 다 틀렸고 3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앞에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용어를 읽어보시면 틀린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20회 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실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먼저 국토계획법상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군계획은 자,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이거 앞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자, 도시군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자, 이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에는 두 가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자, 틀렸죠.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위치라든가 규모 같은 것들이 결정되면 이게 바로 이름이 공공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설이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계획설이지 공공설이 아닙니다. 자, 공공설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따로 별도로 있는 용어입니다. 자, 도시군기본계획은 자, 시군구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은 자,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은 맞는데 자,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시군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도시자로 시작하는 도시군으로 시작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추가로 이제 개정된 게 뭡니까? 일부 도시의 일부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 시군구 관할구역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또는 자, 도시의 일부인 생활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 도시 전체가 아니라 도시 일부 생활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시군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이게 딱 들어맞네요. 정답이 4번이겠네요. 옳은 거니까. 자,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다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5번에 우리 용도구역은 자, 용도구역은 우리 개정이 되어서 7개로 바뀌었죠. 2024년 8월 7일에 개정돼가지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삭제가 되고 혁신구역, 복합구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용도구역 7가지는 자,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강화 틀렸습니다. 자,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정확하게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자,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도 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면 자, 여기 용도 지역이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라고 해야 됩니다. 둘 다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해야 되고 시장 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 군데가 틀렸으니까 이건 좀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지금 우리 앞에서 1번은 도시군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공공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공설에 대한 정의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입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빼고요. 자, 이런 관할구역 및 특정한 도시의 일부 생활권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 방향하고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아까 문제처럼 시군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도시자로 시작하는 기본계획은 도시 6개의 도시하고 도시 일부인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8월 7일 개정돼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자, 5번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이죠. 강화 또는 완화.
그래서 이제 목적은 시가지의 무절차한 확산 방지, 단계적 토지 이용 도모 개정돼 가지고 혁신적인 토지 이용, 토지 활용, 토지 이용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도 뒤에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세 가지는 지정하도록 8월 7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관청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부 장관만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안 됩니다.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대도시는 빠지고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주로 이제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이렇게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청을 용도구역 7개로 나눠서 관청들을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번 문제를 마무리하시고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정답은 아까 4번이었었죠. 자, 3번 문제.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반시설 종류는 7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방제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물난리 같은 거라든가 기타 재해를 예방하는 하천 유수지는 우리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하는 방제시설입니다. 사방설비는 모래 피해를 막는 방제고 저수지 같은 경우도 물을 저장해서 수해 같은 물난리를 예방하는 방제인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우리 이것도 앞에서 우리 배운 거니까 정답을 3번으로 보시고 방제시설을 외우셔야 됩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물을 저장을 해서 우리 같은 것들은 물난리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방제고 방화, 방풍, 방수, 사방설비 같은 것들도 다 방제시설입니다. 화재, 바람 피해 또는 이렇게 방수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방설비 같은 경우도 다 이게 방제시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장사, 도축장,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장사시설, 가축을 도축하는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죽거나 장사시설 같은 것들은 이게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 위생시설이 되는 거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시설, 폐차장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니까 여기 5, 6, 7번의 기반시설들은 꼭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셔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죠. 우리 공법에 이 많은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암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강사들도 못 외우는 거고 요즘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물난리를 예방하는 거다. 반면에 하수 같은 경우는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답이 요거 하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었죠. 8가지가 있었습니다. 용도 지역지구부터 맨 끝에 이제 용도구역 중에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까지가 있었으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이거 2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끝에가 구역이지만 이 좌우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별도로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구역이 아니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별도의 지정 절차가 있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사업 같은 것들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4번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같은 경우는 3번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 8가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여기 용도 지역지구부터 여기 용도구역이 여기 6, 7, 8번까지 포함해서 용도구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제 5번.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로서 틀린 것은 이건 앞에서 우리 해설해 본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폐차장이 아닙니다. 폐차장은 이거 환경기초이기 때문에 바로 1번에서 틀린 게 나왔네요. 정답이 1번입니다. 우리 폐차장 이런 것들은 환경기초시설로 분류가 되겠죠. 하수도 같은 것들,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시설 이런 폐차장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유원지는 우리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것들은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공간시설이 맞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도 공공문화지역시설이 맞습니다. 자, 저수지는 자, 물난리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고 여기 하수도가 환경기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시면서 기반시설의 종류가 여러 번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같은 것들 아까 그 해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는 개정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고쳤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부를. 자,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7회 문제를 보시면 2번 지문이 이게 우리 개정된 사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바꿔 제가 했고요.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용도 지역지구부터 이게 8번에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까지인데 자, 여기 보십시오. 1번이 생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이름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맞습니다. 자, 2번 준주거 지역의 도시혁신구역을 정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6번 도시관리계획이죠.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이런 것들은 다 용도구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3번이 이상하네요. 이 공원에 설치면 기반시설에 설치고 5번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유통단지를 조성할 때는 유통단지란 말이 포인트가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이름이 유통단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의 의한이기 때문에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용어입니다. 이 농지법상 절대농지를 정해서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농지는 개발하기가 어려운 농지가 되는 거죠. 네, 농업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농지인데 자, 농림지역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돼가지고 이런 것들은 자, 농지법상 용어이므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명칭이 아닙니다. 이게 농림지역이면 맞습니다. 농림지역이면 용도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용어이므로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지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을 3번으로 보시겠습니다. 7번 문제,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기반시설들이 틀린 것은 이게 또 나왔네요. 이 문제가. 자, 이거 보시면 차량 검사 면허시설도 교통시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방송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유통공급시설, 이렇게 가정으로 공급하는 방송통신도 가정으로 공급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유통공급시설 맞고, 자, 하천 같은 경우는 방제시설인가? 자, 하천이 방제시설 맞습니까? 하천 같은 경우도 물난리가 났을 때 물을 저장해서 피해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니까 방제가 맞습니다. 근데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장사시설 중에서 자연장하는 것은 이건 우리 환경 보건 위생시설로 봐야 되겠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또는 가축을 자,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시설이 아니라 이거는 보건 위생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폐차장은 환경기초가 맞죠? 앞에서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옵니다. 정답은 이거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조금만 하시면 좀 익숙하게 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기반시설의 종류 7종류를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보시고요. 자, 8번. 자,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자, 우리 앞에 용어 정리할 때, 자,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사업 세 종류죠. 자,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거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이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이게 공익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공익사업인데 그 안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런 것도 있죠. 도로나 공원 만드는 거.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모두 다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5번 되겠네요. 자, 9번. 국토계획법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자, 이거는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 이거 앞에서 또 본 문제네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청이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의 일부에다가 정하는 명칭이 뭐냐? 도시관리계획 같은 걸 결정을 해서 자,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죠. 도시계획 수립 대상,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주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한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정답을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부라는 표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이거 또 나왔네. 이런 형태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자,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기반시설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보시면 차량 면허 검사 시설. 자,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질문이고요. 자, 녹지는 우리 공간시설로 봐야 되는 거죠. 공원 녹지 같은 걸, 유원지 같은 것들, 방송통신, 유통공급시설.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여기 학교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은 자, 죽었을 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이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11번. 국토계획법상 용어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35의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자,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설에 해당이 된다. 자, 일단 이거 1번이 맞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설이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심한 문제로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지, 공간 재고조화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간 재고조화 계획은 우리가 뭐 입체 복합구역 같은 거, 자,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만드는 계획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듭니다. 자,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세분한 용어이기 때문에 도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뭐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것들 다 도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은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그때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하는 것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는 조건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 정답이 일단 1번으로 보시고요. 햇살을 좀 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공공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그 밖에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다. 자, 우리 공공용 시설은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 보십시오. 파란색 부분은 행정청에 설치했든 행정청이 아닌 자든 따지지 않고 모두 다 공공시설인데, 이 분홍색으로 제가 표시한 대표적인 것들만 좀 보세요. 전체를 다 보지 마시고, 이 분홍색은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공공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동구, 하천, 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만 중심에서 보십시오. 하수소 이런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했든 비행정청이 설치했든 다 공공설입니다. 근데 여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주차장, 주차장도 공용 주차장이 있고 사설 주차장이 있는데 사설 같은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행정청이 설치하는 여기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 같은 것들이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여기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문제를 보면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고, 자, 2번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공간 재고조화 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 계획이 나오는 거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자, 이게 아직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더 배워보시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 문제로 좀 보시고, 자, 그다음 이제 심화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심화 문제는 우리 이제 기본 이론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심화 이론 제가 별도로 해설을 좀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자동차 정류장 같은 경우는 세 분이 됩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먼저 해설을 좀 볼까요? 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이런 식으로 세 분이 되는데 암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도로가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 보행자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 지하도로로 세 분이 됩니다. 이렇게 뭐 자동차 정류장도 여객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용차 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장도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문제를 보면 정답 그냥 보시면서 하십시오. 자, 기반시설 중에서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하는 명칭들이 쭉 나오는데, 이 교통광장은 광장을 세분한 거죠. 광장. 나머지 네 가지는 자, 자동차 정류장의 세분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류터미널 같은 거, 이 공용차 고지 같은 것들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교통광장은 광장을 세분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고 심화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능시험 같은 경우도 킬러 문제가 있듯이 중개사 문제도 점수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과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놀래서 아는 문제까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어려우신 그냥 넘어가셔서 기본 문제를 좀 보시고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심한 문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정하는 경우. 자, 이런 문제는 거의 그동안 안 다루다가 법에 있는 조항을 낸 건데, 자, 요거 1번 질문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1번은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2번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를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정답은 요거 틀린 거 2번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해설을 좀 먼저 보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렇게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 국가행정의 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문화부 장관이라든가 아니 무슨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장관 이런 장관들, 국토부 장관 이외의 장관들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어떤 명칭을 정한다. 여기 구역 등이라는 게 명칭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 장관이 뭐 농업진흥지역 이런 걸 정하는데 이게 구역 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구역 등의 명칭을 정할 때 그 명칭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자,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이랑 서열이 같기 때문에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국토부 장관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급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면적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어떤 구역 등을 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하고 같은 서열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사나 시군청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급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예외가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더라도 자, 다음어는 하나의 장 되면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여기 대표적으로 2번 좀 보겠습니다. 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를 정할 때 자, 여기 보시면 2번에 수변구역 같은 거 정할 때,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할 때,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같은 경우를 정할 때는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더라도 협의나 승인이 필요 없다. 군사상 기밀. 여기 1번은 뭐 도시기본계획상 이미 반영이 된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 밑에 뭐 보시면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증감시킨 경우에는 협의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봤으면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여기 국토계획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역 등을 정할 때 관련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부터 협의나 승인 대상이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승인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거 맞습니다. 자,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할 때는 아까 우리 농업진흥지역, 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지 않는 예외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된 경우도 아까 있었죠. 네, 면적이 10% 승인을 받아서 정하는 구역 면적이 10% 범위 안에서 증감시킬 때 이런 때는 승인을 안 받는 경우니까 5번 질문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의견을 들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아까 여기 해설을 보시면서 여기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은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국토부 장관한테. 이런 것들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명칭을 정할 때는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더라도 협의나 승인이 필요 없다. 군사상 기밀도 그렇고 여기 면적 10%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 같은 거 할 때 자, 이런 예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심한 문제고 35회 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틀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기출문제는 제가 회차가 우리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 핸드폰 문자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거 관련 교재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받으셔가지고 프린트해서 뽑아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